자, 집중. 10페이지 그 30번 문제는요, 수능에서 한번 이런 유형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반적인 수학 교재 다 실려 있을 거예요. 괜히 이거 푸는 거에 대해서 겁먹을 수 있는데요. 한 번만 그냥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숫자가 뭐가 나오든지. 그리고 이게 금년 수능에 다시 나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습니다. 30번은 괜히 그 모르면 기분 나쁘니까 잠깐 풀어보는 겁니다. 30번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연수로 이루어진 수열이라 있는데 수열 AN이라는 것은 일반항의 AN 수열이라는 뜻이죠. 근데 수열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지금 보면 A1 플러스 뭐분의 1, A2 플러스 뭐분의 1, A3 이렇게 쭉 나가서 그 나오는 A1, A2, A3, A4는 자연수를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로 한다. 첫 번째 자연수부터 쭉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때 23분의 61을 순서쌍으로 표현하라. 순서쌍으로 표현하면 순서쌍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위에 순서쌍이 이렇게 돼 있죠. A1, A2, A3 이런 순서로 해서 쭉 쓰라 이거야. 순서쌍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바꾸면 안 돼요. 되겠죠? 집합 같으면 어때요? 바꿔도 되죠. 집합은 이 집합이나 또는 이런 집합이나 마찬가지죠. 집합은 원소니까. 그 집합은 원소는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데 순서쌍 같은 경우는 바꾸면 안 되지. 순서부터 이제 나간다.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객관식 문제로 밑에 보기가 나와 있죠. 그럼 맨 처음에는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2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2가 나온다는 게 이런 얘기죠. 잠깐 보세요. 어떤 수를 A1 플러스 뭐분의 1, A2 플러스 뭐분의 1, A3 플러스 뭐분의 1, A4 플러스 뭐분의 1 이렇게 쭉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수들이 자연수라는 거예요. 자연수. 되겠어요? 이 자연수를 차근차근 구해봐라 이거야. 어떤 수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근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것은 23분의 61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23분의 61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결국 23분의 61이라는 것이 지금 대충 보니까 3은 안 되고 2점 얼마 얼마잖아요. 2점 얼마 얼마니까 여기는 이거는 2 플러스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그런 얘기거든요. 한 번만 경험을 쌓으면 되는데 지금 구하는 건 A1, A2, A3, A4 이렇게 구해가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A1, A2, A3를 한꺼번에 쫙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A1이라는 게 자연수니까 자연수하고 뭐분의 1 이런 꼴이잖아요. 그럼 여기 23분의 61이니까 2하고 얼마 되겠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2 플러스 얼마예요? 23분의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2라는 것은 23분의 46이죠. 2라는 것은 23분의 46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3분의 61이니까 61에서 46을 뺀 거 나머지는 분자에 써주면 돼요. 빼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23분의 15라고 쓴다 이게. 그러면 주어지기는 23분의 15, 23분의 61이었지만 이거는 자연수에다가 23분의 15 이런 거 더한 걸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어이! 졸리면 사라 그랬죠? 왜 쉬는 시간에는 졸고 수업 시간은 졸고 뭐 어떻게 된 거지? 왜 쉬는 시간에는 멀쩡하고 하여튼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양변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A1이라는 자연수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는 더 이상 자연수가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A1은 얼마 되겠어요? 2. 그러니까 맨 처음에 2로 출발한다. 됐어요? 그럼 A1이 2가 됐으니까 2 써보세요. 여기 보세요. 2 썼죠? 그런 다음에 양변에서 2를 빼면 되죠. 2를 빼면 다시 또 이런 형태가 나오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때 무리하게 이거를 뭐분의 1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 상태에서 양변을 역수를 취해보세요. 여기 지금 큰 선을 보라고. 이것분의 1이잖아요. 이것분의 1이니까 양변을 역수취하면 이쪽은 역수취하니까 23분의 15는 15분의 23으로 바뀌면서 또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건 역수취하니까 이 똘똘이분의 1이니까 똘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지. 역수취하니까. 똘똘이분의 1이 역수취하니까 똘똘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A2라는 게 뭔지 알겠죠? A2는 다시 또 이거에서 뭘 구하는 얘기예요? 정수분. 자연수분은 좀 어색한 말이니까 정수분. 그럼 여기 15분의 23이잖아요. 23에는 15가 몇 개 들어있어요? 하나니까 이게 1 플러스 15분의 얼마 이렇게 되겠지? 1 플러스 15분의 얼마? 8. 그럼 결국 여기 1, 여기 A2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양변에서. 그럼 A2가 이렇게 되면 1이라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1이 되면 양쪽에서 1을 빼요. 1을 빼니까 또 15분의 8하고 이렇게 갔다.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게 분명히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1보다 작은 숫지만은 이게 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양변을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역수. 이건 역수하니까 이걸 한수로 이것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역수하면 분의 1이 없어지고 이건 역수하니까 또 8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대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쯤 해놓고 이제 이 일로 출발된 것 중에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다. 여기 보세요. 자, 됐어요. 빨리 눈 베리기 빨리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3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IQ 문제지. 이게 수학 문제예요. 이거 겁먹지 말란 얘기예요. 이상하게 생각되는 문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새로운 문제일수록. 이거 뭐 이게 8분의 15 같으면 이거는 1 플러스 8분의 7이잖아요. 그러니까 A3는 또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럼 A3가 1이니까 어차피 양쪽이 똑같이 1을 빼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대충 감 잡겠죠? 그럼 이제 안 해봐도 그간에 이제 이게 역수치한다 생각하고 하면 A4는 얼마 되겠어요? 1. 그러니까 결국 2, 1, 1, 1 이렇게 나오겠지. 동그라미 1번이 답입니다. 끝까지 가지 마세요. 알겠어요? 이게 그냥 퀴즈 문제로, 머리 식히는 문제로 넣는 거예요. 책마다 다 있으니까. 전에 한번 수능에 나온 바람에. 그래서, 이거 뭐 획기적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천천히 풀면 됩니다. 자, 그러나 11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11페이지에 문제 3개 있죠? 3개는 뭔가 지금부터 이제 군수열이야. 아우, 나 진짜 이거 하고 싶은데. 여기 봐요. 집중. 자, 군수열. 군이라는 것은 무리군이에요. 무리군. 무리군. 한자가 생각 안 모르겠다 이게. 네, 맞아요. 무리군. 알겠어요? 군을 이룬다. 무리군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아마 영어로 훨씬 더 쉽겠죠. 그룹입니다. 그룹. 그러면 군수열이란 건 뭔가 하면 수열 자체가 아예 군으로 그룹으로 나눠지거나 아니면 안 나눠졌지만 우리가 특성을 이해해서 군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게 어떤 그룹이라는 건 그런 성격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되게 그럴걸? 성격 비슷한 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해서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처음부터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됐어요? 그 중에서 그 수열의 각 항이 분수꼴로 되어 있는 패턴들을 31, 32, 33에 소개를 했어요. 이 세 문제쯤 풀면 여러분이 다 응용할 수 있거든요. 웬만큼. 제발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자, 준비. 예를 들어서요. 1분의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필기하지 마세요.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나가잖아요. 됐죠? 분수 아무거나 다 얘기해보세요. 몇 분의 뭐 얼마? 13분의 1? 1 말고 좀 다른 거 해도 되는데 7.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13분의 7은 몇 번째 나오냐 이거예요. 몇 번째라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분의 7은 몇 번째 나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시간 문제인가요? 칠판만 길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113분의 7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대책을 알아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이걸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룹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무슨 양 있죠? 그럼 이렇게 그룹을 나눴을 때 뭔가 특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표현 중요합니다. 표현. 특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괄호를 나눴다면 분모가 같은 수끼리 그룹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룹 1, 1군, 그룹 2, 2군, 이걸 3군, 4군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3군이면 분모가 다 3인 것만 모여있죠. 4군은 분모가 4인 거, 2군은 분모가 2인 게 모여있겠죠. 그럼 우리가 13분의 7이라는 것은 몇 군 소속입니까? 13군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군들의 경우는 분자가 그 군에서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고 있죠. 분자가 그 군에서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13군에서 분자를 보니 7이니까 13군의 몇 번째이에요? 7번째이 된다. 13군의 7번째이 맨 앞부터 세면 몇 번째가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1군은 항이 하나,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4군은 항이 4개 이렇게 나간다 이게. 그럼 n군은 항이 몇 개예요? n개.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났죠. 그럼 이 문제는 끝까지 해보세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1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13군의 7번째이니까 일단은 12군까지 항수를 모두 더하는 거예요. 그럼 1군의 12군까지 항수를 모두 더하고 나면 여기까지 항이 몇 개인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3군에 들어서서 여기에서 몇 번째? 7번째. 그러니까 여기 7번째니까 이게 7개만 더 더하면 돼. 여기까지 항수에다가. 그럼 맨 앞에서부터 몇 번째인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1에서 12까지 더한다. 1군은 항이 하나,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이렇게 나니까 12군까지 항수는 모두 1에 12까지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우리가 1에서 n까지 더하는 거 2분의 n 플러스 이런 걸 알고 있잖아요. 좀 제발 이런 것 좀 알아두세요. 1에서 n까지 합한 거.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n 플러스 1. 무슨 양 있죠? 그런데 12군까지니까 1에서 12까지 합이죠? 또 정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등차수작 공식 이용해라 했지?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그걸 이용해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이게 12까지는 12를 집어넣어보니까 뭐 나오겠죠? 12 곱하기 13 나누기 2 쫑쫑 오니까 6 곱하니까 3, 6, 18 78개 나오지?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항이 78개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13군에 들어서서 몇 번째 항이에요? 7번째 항이니까 세모리가 7번 더 써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7을 더해서
답은 85번 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13분의 7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주어진 수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분의 1,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필기하지 마세요. 2분의 2, 1분의 3, 또 뭐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1분의 4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 이랬을 때 13분의 7은 몇 번 짱이냐? 그럼 이럴 때도 우리가 일단 군을 나눠본다면 군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양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군을 나눠놓고 앞에서부터 1군, 2군, 3군, 4군 이렇게 나갈 거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군은 특성이 뭐냐 했더니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가는데요? 이래갖고는 안 된다. 무슨 양 있어요? 이거 아니야? 표현을 해야지. 표현. 그럼 얘는 뭐냐? 자세히 봤더니 분모분자 합이 일정하죠. 이건 분모분자 앞에서 다 4가 나오잖아요. 왜냐면 한쪽에서 하나 빼면 하나 더하니까 더하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또 분모분자가 합이 5가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 얘 삐딱한 게 봐. 합해서 5가 나오면 4군이네. 그 군 번호는 분모분자를 합해서 1을 뺀 거하고 똑같아요. 분모분자 앞에 4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3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외우지 말고 여러분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딱 보니까 분모분자 더한 게 같은 것끼리 군을 모아놨는데 분모분자 대에 4가 나오면 3군이다 이거야. 분모분자 앞에 3이 나오면 2군이고. 그렇다면 결국 군의 번호는 분모분자를 합한 것이 1을 뺀 거나 마찬가지더라 이게 이런 경우는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몇 군 소속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분모분자 나오면 얼마입니까? 20이니까 몇 군 소속이에요? 19군 소속이 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보니까 분자가 그 군에서 몇 번장인가 나타낸다? 그건 똑같다 이게야.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결국 이게 7이니까 몇 번장이에요? 7번장. 그럼 19군의 7번장이 결국 맨 앞에서 세우면 몇 번장이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다면은 19군의 7번장 구하려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1군부터 시작해서 18군까지 항수를 모두 더한 다음에 19군에 들어서서 7번장이니까 여기까지 항수에다 7만 더해주면 맨 앞에서 몇 번장인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 18까지 더해야 되겠죠. 1에 18까지 더할 때는 2분의 n 플러스 1 공식에 n 대신에 18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세요. 흔들적거리지 말고. 이게 무슨 양이죠? 되게 이런 형태로 보는 것이 숫자들이 조였을 때 군수열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잘 나가다가 100번장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깜짝 놀라지 이제. 1군은 항이 하나, 2군은 항이 2개, 3군은 항이 3개, 4군은 항이 4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100번장은 뭐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양 있어요? 100번장은 뭐가 되겠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00번장이 뭐가 되냐 그러면 문제를 정치로 풀려면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1군에서부터 몇 군까지 여기 몇 군까지를 합했더니 여기까지 여기 몇 군까지 합했더니 이 군 그 수가 100번장을 찾을 거니까 여기 어느 군까지 더했을 때 여기까지 항수가 100보다는 어때야 되겠어요? 작게 나와야 거기다 이제 뭐 얼마 좀 보태서 이게 몇 번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00보다 조금 작은 숫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1군 항이 하나, 2군 항이 2개, 3군 항이 3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부등식 풀지 마세요.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해보세요. 대충. 대충 90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봐. 우리가 10까지 더하면 얼마죠? 55잖아. 13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13까지. 1에 13까지 더하면 2분의 그래 n 플러스 1 흉총이니까 7 91이잖아요. 그러면 13까지 대해서 91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1군에서 13군까지 더하면 이게 항이 모두 91개가 나왔다 이런 얘기지. 눈 감으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근데 지금 몇 번장 구하랬어요? 100번장. 100번장이면 이제 100번장은 분명히 몇 군 소속이에요? 14군 소속이겠지. 그 다음 여기까지 항이 91개지. 91개니까 여기에 몇 번장? 9번째. 그럼 여기에서 9번째 항을 찾으면 그게 답인데 14군 소속인데 9번장이야. 그런데 보니까 분자는 그 군에서 몇 번장인가 나타내고 있지. 그러니까 9번장 같은 분자는 얼마나 나와야 되겠어? 9가 나와. 그 다음 아까 신뢰가 안 된다면 분모분자 더해가지고 1을 뺀 것이 군 번호가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14군 소속이랑 분모분자에 대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15 나오니까 6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땡이야. 틀리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세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31번 같은 경우는 풀 수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좀 상황이 좀 그렇지. 하여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52분의 25는 몇 번장이냐. 그럼 이거 풀어보죠. 자, 우리가요 그냥 우연히 방금 32번 문제를 푼 거하고 똑같아요. 우연히 32번 문제를 푼 거지 지금. 진짜 우연이에요. 우연히 지금 32번을 풀었는데
문제는 기하분수의 밑줄 그으세요. 기하분수. 기하분수 보니까 A분의 B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기하분수란 말이 안 나온다면 기하분수가 아니고 실제로 표현된 걸로 표현한다면 A 플러스 B를 구하면 결국은 구분 번호에다 2를 더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분모 분자 더해가지고 2를 뺀 게 구분 번호였으니까 100번장이 몇 군 소속인가 말하면 끝나버리는 거잖아. 그러나 이거는 기하분수로 표시했으니까 계산을 착하게 한 거예요. 방금 했는데 혹시 안 잊어먹었으면 얼마였죠? 6분의 9였죠. 6분의 9의 기하분수란 건 약분해라 이거지. 그러면 기하분수니까 6분의 9를 약분하니까 얼마예요?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A 플러스 B는 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성질 죽여야 되겠지. 성질 죽여야 돼요. 막 정신없이 풀다가 기하분수라면 글자 보지도 않고 한 다음에 그냥 A 플러스 B니까 15 이렇게 쓰고 막 좋아하고 그거 틀린지도 모르고 다른 거 풀어봤자 틀린 문제 갖고 막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냐? 뭘 할 거지 지금 현재? 31번. 31번 문제 보세요. 31번은 2분의 1, 3분의 1, 3분의 2,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참신하다. 5분의 1, 5분의 2 이렇게 쭉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는 게서 52분의 25는 앞뒤가 바뀌었네. 귀엽게. 52분의 25는 몇 번 짱이냐 그랬어요. 그럼 보기를 딱 보세요. 보기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상당히 뒤로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각오는 단단히 해야 되겠어요. 적어도 1000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무슨 양이겠죠? 집어 보세요. 1000이 넘어선다. 그럼 이거 뭐 계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준비. 자, 군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나눠봐요.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무슨 양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지 않고 보니까 이게 지금 1군이야. 이게 2군이고 3군.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그 문제에 맞게 여러분 파악하세요. 봤더니 이게 분모가 다 4죠. 근데 몇 군이래요? 3군. 분모가 다 5인데 몇 군이에요? 4군. 분모가 3인데 몇 군이에요? 2군. 그럼 결국 구분 번호라는 것은 분모 분자 합이 아니라 얘는 분모에서 1을 뺀 게 되겠죠. 그럼 분모가 지금 얼마입니까? 52. 그러니까 얘는 몇 군 소속이에요? 그럴 줄 알았다니까 51군. 상당한 수준까지 됐어요? 51군. 그 다음 1군은 항이 몇 개예요? 하나. 2군은 2개. 3군은 3개. 근데 그 군에서 몇 번째인지는 숫자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5는 25번째 항이 되겠지. 25번째.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51군에 25번째 항인데 이게 몇 번째 항? 맨 앞에서 태우면 몇 번째 항인가 하려면 일단은 1군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해서 몇 군까지? 50군까지 항수를 다 더해야 되겠지 일단. 근데 1군 항이 하나, 2군 항이 2개, 3군은 3개 이렇게 나가니까 귀엽지? 1군에서 50까지 항수는 1에서 50까지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1에서 50까지 나오면 2분의 n 플러스에다 대입하면 되고 정 안 되면 등차수합 공식에 의해서 1에서 50까지 나오는 것은 자연수도 등차수리니까 등차수합 공식에서 맨 첫 번째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이거야. 그럼 맨 첫 번째 1하고 맨 끝에 50을 더하니까 51이고 2분의 항수로 곱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25로 곱하라는 얘기지. 맞을 텐데. 25. 25. 2분의 50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25를 곱해도 좋은데요. 51에다 50을 곱하면 얼마일까요? 이렇게 그냥 51에다가 50 곱하면 얼마예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51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51에다 100 곱하면 계산이 필요해요. 51에 100 곱하면 얼마예요? 5100. 근데 50을 곱했다는 건 반만이지? 그러면 5,100원짜리 물건이 50% 세일이래요. 반값 해준다, 이게. 계산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럼 5,100원짜리 반으로 쪼개니까 얼마예요? 2,500? 잘하네요. 2,550을 또다시 2로 나눠야 되겠죠? 그냥 하자, 해. 자, 그러면은 51에다가 25를 곱하겠어요. 5, 1은 5, 25, 102, 1275. 여기까지 1275개. 그런데 51군에 들어와서 25번째 항이니까 여기다 25를 더하면 돼요. 25 더하니까 몇 번째 항이에요? 1300번째. 자, 숫자 분수로 나온 분수를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외울 게 하나도 없다.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을 다뤄봤지. 어떤 건 분모 분자 합의 같은 거, 어떤 것은 뭐 분모하고 군수가 똑같은 거, 어떤 건 분모에서 1을 뺀 게 군수가 되는 거. 그건 그때그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30번 우연히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33번은 여러분이 퀴즈처럼 해보세요. 33번 여러분이 퀴즈처럼 했는데 이거 군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건요. 야, 이거 잠깐 한번 써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1분의 1, 2분의 1, 1분의 3, 4분의 1, 2분의 3, 1분의 5, 8분의 1, 4분의 3, 2분의 5, 1분의 7,
여기서 60번 짱을 구하는데 구하자는 건 아니에요. 구운만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1, 1, 3, 1, 3, 5, 1, 3, 5, 7 이렇게 분자가 홀수로 나가죠. 그러니까 일단 씻기 전에 이렇게 군을 이렇게 일단 나눠봐요. 했더니 분모는 또 이러고 있죠. 뒤에서부터는 앞으로부터는 관계없는데 1, 2, 4 등비수열 이루고 있지. 자, 이게 어떻게 돼요? 1, 2, 4, 8 등비수열 이루고 있죠. 됐어요, 안 됐어요? 분자는 어떻게 해요? 홀수 1, 3, 5, 7으로 나가고. 어때,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봐봐. 이게 지금 몇 군이에요? 3군이죠. 3군은 맨 앞에가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1승, 2의 0승. 이게 몇 군이에요? 4군이지. 4군은 맨 앞에가 2의 3승, 그 다음에 2의 제곱, 2의 1승, 2의 0승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대충 파악됐어요? 그러면 지금 뭘 찾으라는 거야? 60번 짱 찾으라 했죠? 60번 짱이면 60 이거 좋다. 1군이 항이 몇 개예요? 하나. 2군은 2개. 3군은 몇 개예요? 3개. 그럼 60번 짱이 몇 군 소속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통 용어가 아니라고. 1의 10가에 더하면 얼마예요? 55. 그럼 1의 10가에 대해서 55라는 것은 1군부터 10군까지 합했을 때 여기가 항이 모두 55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몇 번 짱이에요? 60번 짱. 60번 짱이면 결국 몇 군에? 11군에 들어와서 몇 번 짱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5번 짱. 됐어요, 안 됐어요? 11군에 5번 짱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11군에 5번 짱은 11군에 5번 짱은 자 5번 짱입니다. 그럼 분모는 맨 앞에가 11군이죠. 그럼 아까 이게 4군일 땐 2의 3승이지. 3이라는 지수가 이거보다 하나 딸리지. 그러니까 여기는 맨 처음에 2의 몇 승이 나오겠어요? 참 잘했어요. 10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2의 9승, 8승, 7승,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의 6승이 나올 거고 분자는 따로 놀고 있어요. 아까 1, 3, 5, 7구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5번째 1, 3, 5, 7 홀수의 5번 짱이니까 일반 항구 갖고 대입하지 말고 5번 짱 같은 손도 있잖아요. 1, 3, 5, 7, 9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게. 구하는 값은 2의 6승분의 9 이렇게 된다. 이게. 몇 번이죠? 2번. 어때? 이 세 문제 정도만 풀어봐도 조금 이제 해볼만 하겠죠? 자, 이거는 분수로 일반항에 표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오면 12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역시 우리가 무리를 만난 거예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오리지널 군수열이고 개차수열이라는 걸 드디어 여러분과 같이 공부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뭐처럼 이제 이론 들어갈 땐 정신 바쳐 차렸어요. 집중. 자, 집중. 필기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가만히 있어. 어떡하지? 야, 이거 가만히 있어. 자, 만약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 좀 하세요.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제 이거. 지금 당장 풀자는 건 아니에요. 이 수열의 n번장을 구하라 이거예요. 딱 쪼려보니까 등차 수열이에요? 아니죠. 등비 수열인가요? 아니죠. 역수를 취해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에요. 이랬을 때는 n번장 일반항을 구하라 했을 때 어머 깜짝이야 하지 말고요. 어떤 항에서 그 앞에 항을 빼보세요. 됐어요? 얼마입니까? 빼니까.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항상 강조하지만 바로 암산해서 나와야 돼요. 그게 만약 안 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특히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은 이게 학원에 쓰는 수업 듣는 학생하고 차이가 뭐냐. 장점이 되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차이가 뭐냐고 가끔 글을 올린다고요. 근데 얘기하는데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의 장점은 뭐냐.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자기가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죠. 막말 저를 막 새벽 4시에도 호출할 수 있죠. 클릭 딱 해갖고 오면 제가 딱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맨 처음에 들을 때 집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계속 듣다가 누가 친구 전화 오죠. 그럼 잠깐 멈춰. 교실에 지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전화 왔다고 하니까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전화 좀 받고 하고 30분 수다 떨고 계속 하시죠. 이게 안 돼 이게. 수업하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멈추냐고. 안 되지. 바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넘어가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듣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 또 한 번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충 봐요. 학원은 오늘 안 들으면 내가 언제 다음에 또 물론 복습은 시켜주지만 그거 친절하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막 물어보려다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고 뭘 물어봐라는지 생각 안 나. 그러니까 이왕 들을 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생각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바꿔 말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더라도 주의사항은 항상 딱 시작하면 저하고 같이 진짜 1대1로 공부한다는 기분으로 딱 해야 돼요. 꼼짝 말고. 수업 중에 방해해서도 안 되고. 방문에다가 붙여놔야 돼. 지금 수업 듣고 있으므로 방해하지 마시오. 그럼 막 가족들에게 누가 방해하냐 공부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탈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 집중해. 그거 차이예요. 그걸 극복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분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개차수를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 뭔데? 저 원수를 일반항이 AN이고요. 개차수 일반항이 BN일 때요.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를 일반항 구하려면요. AN은 이꼴을 A1 플러스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 덴만스까지 BK라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냥 계속 하세요. 무슨 말 있어요? 계속 하라고. 여기 부산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지.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동안 내가 잔소리한다고 불만 많은 사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나 진짜 그 학생한테 수학 10분이라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아주 그냥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교육 잘못 받은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잘못 받은 거라고. 교육. 우리 뭐 지금 어영병 하는 건데 여기 지금 서울이니까 서울 같으면 예를 들어서 김포 쪽으로 간다. 부산하고 김포 반대예요. 그럼 뭐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왜 김포로 가냐. 비행기 타러 가는 거거든요. 무슨 알겠어요? 이거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이렇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갈까 선생님은? 비행기 탄다고. 어떤 날은 또 비행기 탈 줄 알고요. 다 전부 이제 김포 갈 준비 다 하고 친구한테 나 지금 김포 간다 막 하고 있는데 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질질 끌가면서 의심을 하면서 선생님 김포로 안 가나요? 이미 체크가 다 끝나 있어요.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부산 공항에 안개가 너무 많아서 비행기가 착륙이 안 돼요. 벌써 다 체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산책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뒤에 지금 보면 꼬리 자른 거 나온다고. 계속 자른다고. 그래서 설명을 잘 드려야 되고. 수업 중에 딴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난 수강생들의 그 모든 자료들을 거의 뭐 한 10몇 년간 여러분들이 제출하면 제가 그걸 다 보관해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버려요. 오직하고 막 사람들이 뭐 버릴 때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과감하게 버린다고요. 짐 같은 거 싫어해요. 현금이 중요하죠. 지금 다 버린다 웬만한 거. 다 버린데도 불구하고 제가 버리지 않는 게 바로 수강생 카드예요. 그 무거운 거를 낑낑낑 들고 다니고 틈만 나면 제가 읽어본다고. 왜? 혹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지 않았나. 그거 보면 어떤 요청사항이 있었다 이게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 내가 준비해갖고 전화를 하면요. 본인은 잊어먹었어요. 제가 그랬나요? 이런다 이거야.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강생한테 제가 항상 보관을 해요. 근데 수강생한테를 보면 90%가 똑같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1년 동안 또는 뭐 일정 기간 동안 수학을 잘 공부했는데 수학도 수업 중에 해주는 다른 얘기가 아주 좋았다 이거야. 그게 90%예요. 그래서 내가 수학 강의가 진짜 별 볼일 없나 보다 이거. 그럼 뭐 하려고 학원을 다니냐. 심한 경우 일부 대학생은요. 입학하고도 다녀요. 걔들은 진짜 짜증이 많아요. 수학을 열심히 하면. 다른 얘기 들으러 왔는데 그날따라 계속 수학만 하잖아요. 막 뭐야 이거 막 이래요. 왜 이렇게 선생님 패턴이 바뀐 거야. 막 이메일 쏘고 지금 학교 다니다가 지금 왔는데 왜 오늘 막 수업만 하셨냐고. 아주 기분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찾는 이게 도대체. 단과를 딴 얘기를 해요? 볼 수학 단과가 아니라? 볼 쓸데없는 소리 단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이 케이스에다가 케이스 지금 인터넷 가면서 우리 지금 뒤에 이제 뒤에 지금 작업하시는 분이 지금 딱 별로 편집 안 해요. 이 편집 안 씁니다. 거의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쉬는 시간만 안 찍죠. 쉬는 시간까지 넣으면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아요? 쉬고 있는데 빈칠판 놔두고 그러면 뭐 어떻게 언제 들어올 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안고는 사실은 그대로 내보낸다고 이게.
그대로 내보낸 이유가 한 4년 전에 동영상 강의 하면서 편집을 좀 했어요. 편집을. 수학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수업 딱 하다가 딱 했다가 갑자기 딱 딴 얘기하면 벌써 거기서 탁 끊어져가지고 편집을 했어요. 그때 막 항의들이 올라온 거예요. 내가 수업을 듣다가 지금 동영상으로 바꿔서 듣고 있는데 돌아버리겠다 이거예요. 막 항의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폴 선생님 수학 외 소리 편집한 부분만 별도로 모아서 강조하는데 그게 10강이 넘어 10강이 1강 2강 3강 10강이 넘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만약 그렇게 하면 밥 따로 밥만 다 먹고 그 다음 반찬만 다 먹고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시간 때우려는 게 아니야. 여기 조금만 더 공부를 갖다 밀도 있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무슨 말 있어요? 절대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집중. 지금 어디까지 얘기? 자, 너 잠깐 있어. 이게 지금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랬을 때는 일단 어떤 항에서 앞향을 빼봐요. 지금 김포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항에서 앞향을 빼본다. 빼면 이거 얼마 나와요? 3.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5.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7. 빼면 얼마예요? 대답해서 빼면 얼마예요? 얘는 좀 잘 모르겠는데 얘는 등차수를 이루고 있군요. 얘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2.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3. 인 등차수를 이루더라 이게. 얘들은 뭐냐? 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항에서 그 앞향을 뺀 거예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무서운 얘기시다. 이러다가 우리 지금 아주 잘 봐야 돼.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뭐예요? 어떤 항에서 그 앞향을 뺀 거. 해보세요. 한 번 더. 뭐라고요? 한 번 더. 뭐라고요? 한 번 더. 그거를 계차라 그래요. 우리가 계차하고 친해져야 돼요. 점화식을 대비해서. 그럼 계차랑 친해야지. 그리고 이제 꽝 무시하고 문제 나오면 그냥 뭐 한 10초 때 문제 90% 이상은 10초 때 풀어야 된다 이게. 10초 때 그러니까 치사하다. 또 19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10초 안에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지금 잘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계차. 다시 뭐라고요? 계차. 선생님 공차란 말도 있었잖아요. 공차 맞아. 공차도 우리가 등차수 어떤 그 앞에 빼면 공차 어떤 그 앞에 빼면 공차 있잖아요. 계차가 모두 똑같으면 그러한 계차를 공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차도 일종의 계차죠. 근데 다만 그 계차가 같으니까 우리 공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되겠어요? 계차입니다. 근데 계차가 지금 수열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수열을 계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따라서요. 계차 수열. 근데 계차 수열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계차 수열은 무슨 수열로 돼 있어요? 등차 수열로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계차 수열인데 계차 수열이 뭘 돼 있어요? 등차 수열이 돼 있지. 또 어떤 것은 계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기도 해요. 또 어떤 것은 등차도 등비도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보면 99%가 등차 아니면 등비 수열로 돼 있는 거예요. 약간 줄이겠어요. 95%가. 또 분식까지 막 끼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무슨 양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자연수로 나오면 그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등차 아니면 등비 수열이라 얘기야. 그 다음에 등차 등비의 비율도 미리 얘기합니다. 계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율은 등차 수열인 경우가 많겠어요? 등비 수열인 경우가 많겠어요? 우선 5글자. 압도적으로 등차 수열인 경우가 많겠어요? 등비 수열인 경우가 많겠어요? 등차예요. 벌써 얘 드는 거 보세요. 등차 나오잖아요. 무슨 양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계차 수열이 등차 수열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여우처럼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양 있어요? 이 시간 끝나면 딱 여우가 돼야 돼요. 다시 계차 수열. 계차 수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근데? 수열. 해보세요. 수열. 근데 얘도 수열이죠. 얘도 수열이고. 수열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계차 수열이 등장할 때는 얘를 수열하지 않고 원래 주어진 수열이라 해서 원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어진 수열이라 얘기야. 평상시에는 그냥 수열 그러다가 계차 수열이 있기 때문에 이 수열과 구분하기 위해서 원수열이라 그래요. 용어들을 확실히 하세요. 그럼 내가 묻겠어요. 얘는 묻는 게 따라서요. 원수열의 첫째 항 해보세요. 원수열의 첫째 항. 계차 수열의 첫째 항. 계차 수열의 첫째 항. 계차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요. 계차 수 등차 수면 계차 수는 공차가 있겠죠. 공차가 얼마입니까? 2. 그럼 계차 수열의 공차는 얼마입니까? 2. 그러면 결국 여기서 빼면 얼마예요? 2. 여기 빼면 얼마예요? 2. 빼면 얼마예요? 2. 빼면 얼마예요? 이게 모두 같잖아요. 됐어요? 그렇지만 알고 보면 이것도 수열이기도 하죠. 얘도 또 계차 수열이지. 그럼 얘도 계차 수열이고 이거 뭐냐? 그럼 또 계차 수열. 이러면 좀 약간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1 계차 수열, 제2 계차 수열.
제3개차 수열은 다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개차 수열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루질 않아요. 더 이상 다뤄서 나쁜 게 아니라 나쁜 거야. 알겠어요? 나오는 거나 잘해요. 제1개차 수열, 제2개차 수열 이렇게 쭉 나갈 수도 있다 이게. 사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지만 지금 급하니까 일단 대충 이렇게. 자, 근데 주의.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수열도 일반항이 있고 이 수열도 일반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수열의 n번장은 원수열의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요? 개차수열 일반항. 근데 현재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 되어 있어요? 등차수열. 그럼 개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몇 차식으로 되겠어요? 1차식. 그 n에 관한 1차식을 보면 이 개차수열의 공차와 첫 번장을 알 수 있죠. 왜? 우리는 등차수열 일반항에서 첫 번장과 공차를 금방 뽑아낼 수 있잖아요. 일반항이 만약에 3n-1이다. 두 명 졸고 있어요. 공차는 얼마예요? 3. 첫 번장 얼마입니까? 2. 지금 무슨 양 있죠? 집중.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첫 줄에 원래 수열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개차수열이 등장함으로 해서 그 수열을 뭐라고 그래요? 원수열. 우리가 보통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열의 일반항이 바로 일반항이에요. 되겠어요? 그러나 원수열의 첫 장이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첫 장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개차수열의 첫 장이 뭔지 알겠죠? 개차수열은 무슨 수열 아니면 무슨 수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등차 아니면 등비. 개차수열의 첫 장이라는 무슨 말 알겠어요? 등차수열이 된다면 등차수열의 첫 장, 등비수열이 된다면 등비수열의 첫 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 끝이에요. 지금 절대 안 된다. 지금 이건 허용이 안 돼요. 까딱하면 내년에 다시 볼지도 몰라. 여기 봐. 자, 악담을 해야지.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그럼 보통 수열 우리가 A1, A2, A3, A4 이렇게 쭉 내기. 이 수열의 n번장을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되겠죠? 이거 뭐예요? 수열! 따라하세요. 수열! 그러다! 이 수열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이면 슝! 일반항을 구할 텐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개차수열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려고 그러는 건데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이걸 빼, 여기서 이걸 빼, 여기서 빼요. 빼. 그럼 이런 것들을 개차라고 그랬죠? 개차는 구별하기 위해서 윗줄에 A가 나왔으니까 B1, B2, B3 이렇게 썼다. 개차가 수열을 이룰 때 이걸 개차수열이라고 그래요. 되겠어요? 그럼 이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BN이 되는 거죠. 원수열의 일반항은 AN이 되고. 근데 원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바로 구할 수 있으면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걸 바로 못 구하니까 개차수열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되겠어요? 지금 좋은 학생 서세요. 진짜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이 지금 이 설명을 지금 이렇게 안 들으면요.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공부할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어렵죠. 그래. 서요. 다 서는 거 아니야 또? 여기 봐요. 자. 그럼 BN이 뭐예요? BN이 뭐냐고요? 개차수열의 일반항. AN은 뭐예요? 우리가 목적은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예요. 점화시켰어.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데 개차수열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해주세요. BN. BN은 개차수열 일반항이 알겠죠? BN, 개차수열 일반항. BN은 개차. 그러면 이 BN의 형태를 보면 이 BN이 만약에 2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개차수열은 등차수열 되어 있구나. 공차는 2군, 개차수 첫 번째는 5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돼요. 만약에 BN이 2의 n-1승이잖아요. 그럼 지수회가 n에 1차식과 있죠? 개차수열은 등비수열 되어 있구나. 공비는 2가 되는구나. 첫 번째는 n 대신 1을 집어넣으니까 1이구나.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BN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BN. 물론 BN이 그냥 스페링 할 필요 없이 불어로는 good 이런 뜻이기도 하죠. BN. 됐어요? BN. good. 영어에서는 그것이지 good. 앞으로 BN 그러면 하여튼 good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good. 영어에서 또 very good이라고 있죠. very면 이건 여기는 trebian. 됐어요? trebian. 근데 가끔 이런 것도 봤을 텐데 따라보세요. 한번 발음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음 한번 해보세요. 본이 아니에요.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요. 불어식 발음은 n이 발음이 나요. 그러니까 봉이야, 봉. 봉봉이 있어요. 봉봉. 봉봉 들어봤지? 봉봉. 봉봉. 이 봉도 좋다. 이것도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숙제를 잘하고 공부를 잘했을 때는 이런 비엔을 써요. 됐어요? 갈증이 나갖고 오렌지 주스를 하나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바꿔 쓰면 안 돼. 무슨 양 있죠? 좋다 좋다인데 쓰는 용도가 틀려요. 어? 아, 이게 지우면 안 된다. 이거 봐요. 자,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간다. 자. 집중. 여러분, 여기서요. A4에서 A3 빼면 B3가 나온다. 이건 되겠어요? 자, A4에서 A3를 빼면 B3가 나온다. 잘 보세요. 우리가 A의 차를 구할 때 어떤 항에서 앞향을 빼는 거예요. 어떤 항에서 앞향을 뺀다? 그러면 A의 차는 B가 된다. 그때 B에 오는 항번호는 뒤에 거와 같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확인! A3에서 A2 빼면 B2죠. 어떤 항에서 앞향을 뺀다 이거야. 그럼 여러분 보통 여우가 아니니까 만약에 어떤 항 A10에서 A9을 뺐다.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요? B9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차는 뭐가 된다? B. A의 차는 뭐가 된다? B. 그때 B의 항번호는 뒤에 거하고 같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야, 이거 믿을 수 없군. 정신 바짝 차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AM 플러스 L 마이너스 A 뭐라고 써야 될까요? N. 어떤 그 앞향을 빼니까. 됐죠? 이건 뭐가 되겠어요? BN. 항문은 뒤에 거 똑같으니까. BN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차수리 일반항. 그럼 만약 이게 3n 플러스 1이다. 그럼 개차수리 일반항은 3n 플러스 1이라는 얘기죠. 개차수리는 뭘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 3. 첫 번째가 얼마? 4. 이게 위장대 수열 때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보통 문제가 여러분 나중에 점하시고 보면 AN 플러스 1로 넘어왔으니까 AN 플러스 3n 플러스 1일 때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눈으로 딱 보고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이군. 등차수열이군. 공차는 3이구나. 첫 번째는 4구나 이래야지. 공부 잘하는 애들처럼 들어보지도 못한 축차 대입법이라 해가지고 축차 대입법에서 N 대신에 1부터 N만까지 대입한다. 변변 다 하고 뭐 어떨 땐 곱하고 기초분량. 무슨 양 있어요? 자연스럽게 봐야지. A의 차는 뭐가 된다? B. 다시 A의 차는 뭐가 돼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A의 차는 뭐가 돼요? B. A의 차는 뭐가 돼요? 항번호는 뒤에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AN 플러스 마이너스 N은 BN이에요. BN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BN을 갖다가 이렇게 이게 넘어가면 이렇게도 주어진다 이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AN 플러스 AN 플러스 FN 꼴 이렇게 해가지고 점화식의 특성 뭐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공부한다 이거야. 딱 보고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이구나. 공차는 3이네. 첫 번째는 1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대로 뽑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선 보는 방법 알겠어요? 이런 거에 기초가 지금 잘 따라야 된다고. 특히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A2-A1이 B1이라는 거.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해보면 된다가 아니야. A2-A1. 어떤 항에서 그 앞향을 뺀다. 됐어요? 항문은 뒤에 거 B1. 됐죠? 이거 이제 다시. A2-A1이 뭐예요? B1. 다시 A2-A1이 뭐예요? A2-A1이 뭐예요? A2-A1이 뭐예요? 역으로 해서 B1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있다 이거야. 그럼 B1이 왜 필요합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B1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때 B1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개차수를 일반항을 안 되면 간단하게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지만 만약 개차수 일반항을 모르는 경우는 A2-A1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열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A1이 1이고 A2가 3이고 이런 식으로 앞에가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B1을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남들은 A1, A2로 봐야 되지만 여러분은 A1과 B1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첫 번째 항이 중요하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3씩 더하면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 처음에 뭔 줄 알아야 더하지? 첫 번째 항 중요하다. 그래서 A1, A2가 주어졌을 때는 A1, A2가 주어진 게 아니라 A1, B1이 주어지는 거예요. B1은 A2-A1으로 구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종합적으로 얘기할게. A의 차는 B가 된다. A 차는 뭐가 된다고요? B. B의 항문은 뭐하고 똑같아요? 뒤에 거하고 똑같다 이거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를 일반항 구하는 공식 한번 유도는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다고 이거는 비상용으로 쓰는 겁니다. 자, 출발! 준비! A2-A1 equal B1 되겠어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A3-A2는 뭐가 되겠어요? B2. A4-A3는 뭐가 돼요? B3. 동의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열의 일반항인 AN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AN이 가장 큰 놈이 돼야 되니까 AN-AN-1은 BN-1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변변 더 해보세요.
변변 더하게 되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플러스 A4에서 쭉에서 여기까지 죽게 되고 그래서 좌변을 합한 것은 AN과 마이너스 A1만 남게 되니까 좌변은 AN 마이너스 A1이 남게 되고 우변은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N항이 아니라 개차수열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 나오더라 이게야. 다 더하니까 이거 왜 개차수열 1항부터 N-1항까지야. 시그마 표현할 필요 없어요. 이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즐겨서 시그마 BK K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이렇게 되지만 이거 필요 없이 바로 이걸 기억해두라 이게야. 개차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한다 이게야.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게 원수열의 일반항 AN이라면 원수열의 첫째 항 이쪽으로 넘어와서 equal A1 플러스 이런 식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만약에 이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이면 등차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면 돼요. 어떻게?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로 곱한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개차수열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만약에 이게 쓸데없이 어떤 그 이중문호 문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했던 것처럼 유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항분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 스스스스 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 공식 자체가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서술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한다. 뭘 더하느냐?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더한다 이거예요. 보통은 N항까지 했지만 이거 못 외우겠냐고. 한 줄밖에 안 되는데 다 지워야지. 한 줄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은 반걸 명심하세요.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합니까? 첫 번째 항 나면 두 번째 항 더해요. 자, 일반항 구하려면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 뭘 더해요? 개차수열의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까지 합을 더하면은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럼 좀 전에 했던 걸 다시 보겠어요. 자, 갑니다. 이거 모르면 골치 아프다. 이거 여기까지 고생이야 이제. 자, 2, 아까 2, 5, 10, 17, 26, 37 이렇게 나와. 저 안에 솔직히 얘기하지. 머릿속으로 이런 것은 미리 일반항을 하나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N제곱 플러스를 일반항 정해놓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숑숑 나가지. N제곱 플러스 쉽잖아. 1의 제곱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4의 제곱 플러스 1. 그러니까 나중에 답이 N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러나 그럼 구해보자. 자, 이거 보니까 등차단위고 등비단위죠? 개차 구한다. 불러봐요. 어떻게 돼요? 3. 얼마입니까? 5.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거 할 것도 없이 개차수열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뢰가 안 된다면 개차수열 일반항 비행 구할 수 있겠죠? 왜? 공차 알고 첫 번째 하니까. 되겠습니까? 공차 얼마입니까? 2니까 2n. 첫 번째 얼마입니까? 3! n 대신 1이면 3이 나오니까 플러스 1. 이게 bn이에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수열의 n번째 항 an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데 개차수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되겠어요? 이때 원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느냐?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더하는데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를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등차수열. 등차수열을 이루니까 등차수열을 이용하면 되죠?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3에다가 맨 끝에 항은 몇 번째 항이에요? n-1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기다가 n 대신 n-1 대비하느냐? 그래도 좋은데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입니까? 2. 그러니까 n번째 항이 2n 플러스 1이면 그 앞에 항은 여기서 2를 빼면 되죠. 공차가 2니까 2를 빼니까 여기는 2n-1이 나온다. 그러면 맨 첫 번째 항, 맨 끝에 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바로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2n 플러스 2. 좋아요. 자, 그럼 2n 플러스 2. 첫 번째 항 끝항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항은 n-1에 이렇게 곱해준다 이거야. 그럼 이게 답이라 이거예요. 신뢰가 안 된다면 여기 봐. 2하고 여기는 2 꺼내서 약분하니까 이렇게 되고 필기하지 말고. n 플러스 1, n-1을 곱하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앞에 있는 2를 더하니까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이 나오잖아요. 여기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니 안 됐니? 이래갖고 어떻게 10초에 풀겠냐고 이걸. 그나마 우리 이렇게 푸니까 그나마도 좀 괜찮은데 보통의 경우 시그마 k는 이꼴 1에서부터 n-1까지 하니까 여기 뭐 몇 k 뭐 해놓고 k는 2분의 n 플러스 n 대신에 k n-를 집어넣고 상수항 항수 곱하고 통분하고 운다 이거예요. 자주 나오는 것은 꽉 장하게 하는 개차수열이 등차수인 경우가 많이 나온다. 됐어요? 점화식 가봐도 개차수 등차수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구한다는 건 알겠죠? 혹시 누가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땐 풀 수 있겠죠? 다시 묻겠어요.
개차수열이 존재합니다. 개차수를 이용해서 원수열의 일반항 구하려고 그래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원수열이 뭐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그 다음에 뭘 더해요? 개차수열이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 가사를 이 개차수열이면 등비수열 합공식 이용하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 알잖아? r-1은 r-1 또는 1-3은 1-1 후라이. 분자에다가 분자의 공배다 항수승. n-1까지 하면 n-1 승하면 되겠지. 그 전체 다 곱하기 첫 번째 항. 그 첫 번째 항은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이 되겠지. 개차수열 첫 번째 항은 B1이지. B1은 어떻게 구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면 돼요. 무슨 말 있어요? 그럼 우리끼리는 아는군 이렇게 된다 이거. B1은 어떻게 구해요 그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더 안 돼요. B1은 Bn을 알고 있으면 n 대신에 1을 대비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A2-A1으로 구할 수 있다. A2-A1으로 구해야 되는 정화식이 유명한 게 있다. 이게 금년 출제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 되겠죠? 지금 여기는 되겠어요? 야 근데 지금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가만히 중간에 잔소리 좀 편집하고 좀 더 도저히 안 된다 이거. 여기 봐. 자 그러면은 일반항 지금 봐봐.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 아주 경험할 수 있어요.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인 경우? 등차수열인 경우. 그것도 대답하세요.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인 경우? 등차수열인 경우.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인 경우? 등차수열인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풀겠어요. 2, 5, 10. 좀 빨라졌구나. 17, 26, 37, 50. 이 수열의 n번장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개차를 구해보세요. 개차 얼마입니까? 3. 얼마예요? 5. 얼마예요? 7. 얼마예요? 9. 아 등차수열이 나온 걸 알겠죠? 공차 얼마짜리입니까? 2. 자 제가 얘기한 거 대답하세요. 이게 뭡니까? 원수열의 첫째 항 일명 A1. 이건 뭡니까? 개차수열의 첫째 항 일명 B1. 이건 뭡니까? 개차수열의 공차. 왜 개차수열 공차가 등장했을까요?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원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할 때 다 문질러주고 이 앞에 있는 숫자 3개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공식을 알아두자 이거야. 시험날만 잘 알면 되잖아. 오늘 한번 알아놓고 시험날 아침에 확인하고 자꾸 잊어먹을 것 같으면 책상에 쓰고. 알겠어요? 안 보면 되지. 쓴 게 죄예요? 죄야. 그것도 예비에 해당돼요. 자, 공식 외우고 쉬겠습니다. 집중.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원수열의 첫째 항 A1. 이게 뭐예요? B1. 이게 뭐예요? 개차수열 공차. 보통 공차를 D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개차수열이 등차수열일 때는 원수열의 일반항은 원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원래는 개차수열의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더하게 돼 있지만 개차수열의 첫 번째 항에다가 n-를 곱하고 개차수열의 그 공차에다가 2분의 n-1, n-1을 곱한다는 공식. 우선은 여러분이 외우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다. 왜냐하면 대부분 문제 보면 공차가 만약 2가 나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공차가 4면 2 붙이면 되잖아요. 무슨 말 있어요? 의외로 공차 2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보다. 좀 더 공차 2였잖아. 이게 전개가 어렵냐고. 되겠어요? 이 공식이 어디 나왔냐? 전 세계가 다 써요. 다만 묻혀 있을 뿐이에요. 무슨 말 있어요? 전 궁금하면 이거는 분모 나누기 1팩토리얼, 이건 2팩토리얼. 알겠어요? 원래 제2개차수를 제3개차수를까지 쭉 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원래 C1이고요. 그 다음 D1에다가 3팩토리얼분의 n-1, n-3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야. 외우는 거 어렵지 않다. 이게 1팩토리얼, 2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아시죠? 2 곱하기 1, 1 곱하기 1은 쓰나마나. 그래서 이게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문제 다시.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일 때? 다음 시간에 활용하겠어요. 개차수열이 무슨 수열일 때? 등차수열일 때 원수열 일반항 구하려면 원수열 첫 번째에다 시그마 k는 있고 이래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또 아까 제가 방법을 일러준 것은 많이 잊어먹었을 때 대비한 거고 이렇게 너무 자주 나오니까 개차수열을 딱 이용해서 원수열 일반항 구할 때는 개차수열 등차수열 때는 원수열 첫 번째 항에다가 뭔가를 더하는데 원래는 개차수열 첫 번째 항부터 n-1까지를 더하게 돼 있지만 그냥 여기에 n-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개차수열의 공차에다가 뭘 곱한다? 불러봐요. 뭐예요? 2분의 n-1, n-1을 곱하면 된다. 그럼 방금 여러분 문제 풀었잖아요. 방금 푼 걸 갖다 그대로 한번 이용해보면 진짜 끝난다 이제. 자, 얼마였지?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얼마였죠? 7? 10, 그 다음에 17, 그 다음 좀 도와주세요. 얼마예요? 20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게 해보니까 3이고 이거 5고 7이잖아요. 딱 보니까 벌써 등차수열이잖아요. 공차가 얼마예요? 2. 그러면 2, 3, 2를 가지고 푼다 이거야. 그럼 일반항은 2에다가 3에다가는 n-를 곱하고 그 다음에
2에다가 개차수 공차 2에다가는 2분의 얼마를 곱하면 되지만 그냥 여러분도 이제 웬만큼 돼 있을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별 신뢰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전개하면 여기서 n제곱이 나오죠. 선생님 왜 얘부터 전개합니까? 차수 높은 것부터 쓰는 게 좋잖아. 그럼 여기 중간에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3n이지? 마이너스 3n은 플러스 3n 하고 죽겠죠? 플러스 3! 말 잘못했다. 플러스 2! 플러스 2하고 플러스 2는 4인데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에서 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외 없이 쓴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이 공식을 외워야 잠시 우리가 점화식을 갖다가 미리 한번 해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그대로 푸는 거예요. 되겠어요? 잠깐 쉬겠습니다.